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영재의 상상력 키우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상력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현실화됩니다. 상상력을 현실화하려는 강한 의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은 무게도 없고 질량도 없고 모양도 없는 존재이지만 무한한 사고력으로 새로운 발명과 창조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은 물음표로 입학하여 마침표로 졸업합니다. 우주가 준 최고의 선물인 ADHD를 다시 개발하여 마침표를 물음표로 만들고 노력하여 느낌표로 창조해야 합니다. ADHD는 무조건 물음표를 던지는 선천재능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해결하는 느낌표를 찾아내는 것이 후천재능입니다. 재창조 상상법. 말과 글이나 사파로 나온 내용을 근거로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작가들은 재창조 상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재창조 상상 속의 인물과 사물은 다른 사람이 묘사하거나 설명한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상상해내는 이미지도 다릅니다. 작품 속에 몰입할 때 재창조 상상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습니다. 창조 상상법. 일정한 목표와 희망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재창조 상상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사물이나 표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존 사물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사물을 완전히 다른 사물로 상상합니다. 소원 상상법. 소원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자극하는 것으로 예측 능력과 통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세운 꿈과 소원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미래상을 상상하거나 매일 자신의 꿈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자유상상법.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상식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떠올리면 상상은 바로 중단되고 상상의 불꽃은 다시 피어오르기 힘듭니다. 천재들은 지각 능력이 뛰어나 어떤 사물 안에서 다른 사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상상은 환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설상상법. 가설을 근거로 상상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발명과 창조는 모두 과학적 가설에서 비롯됐습니다. 만약에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답이 많을수록 상상력이 커집니다. 가설 상상을 할 때 가설에 포함되는 문제는 스스로 세우면 됩니다. 나의 미래를 떠올려보는 상상이 바로 나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상법. 연상은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에 상상을 가미해 새로운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다른 사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해 각자 특별한 인상을 갖는데 시각 이미지는 사고를 통해 지각 혹은 감각 이미지로 변합니다. 연상과 상상은 인상,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상법. 환상은 상상을 창조하는 특수한 재료이며 현실과 시공을 초월해 미래의 사물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환상은 대담할수록 착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혁신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창조와 환상이 필요합니다. 환상이 있어야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과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날개가 있다면, 아가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거나 만류 인력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상상하는 것입니다. 인터로뱅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매시업되어서 탄생한 음운 경탄 부호입니다.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 국리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동의 느낌표를 만나게 됩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순간이 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나 답이 도출되는 상상 초월의 유레카입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ADHD는 무조건 물음표를 던지는 선천재능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해결하는 느낌표를 찾아내는 것이 후천재능입니다.